그거는 트레이딩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매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제 주식 선생님인 것 같아. 요즘 댓글을 보면 저는 참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영상을. 누군가는 여기 와서 아 진짜 배울 거 없다. 어떤 분은 와 오늘 영상이 너무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얻어가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책을 보는 시점마다 이게 와닿는 게 다르잖아. 우리 영상도 사실 뭐 그런 거지.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면 투자에서는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저희 경험이랑 우리가 주는 정보랑 맞물려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냥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내가 선생님이랑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친구라고 생각하죠 뭐. 맞아요. 다들. 그래서 그냥 주식 동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업 투자자로서의 뭔가 마인드 세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치. 내가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말리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위험한 직업이기도 했고, 몇 년 해보니까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줘야죠. 그냥 하고 싶은 걸 내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더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 누구나 경험을 해봐야죠. 맞아.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차라리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차라리 더 잘 알려주자라는 게 오히려 내가 깨달은 바지. 그러면 전업으로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가 난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트레이딩 횟수를 절제하는 거? 난 그게 가장 사실 어려웠던 것 같고, 이건 뭐 같은 말이지만 인내하는 거. 트레이딩이라는 건 되게 장기적인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이 투자도 되게 장기적인 게임이잖아. 워렌 버핏은 65살이 넘어서야 큰 부의 이제 시작점이었다고 하니까 장기전인 거지. 그런 걸 이해하고 있음에도 매 순간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도 기다리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장이 열리고 나서 마켓 끝날 때까지 앉아서 감시하는 거, 이것도 전업 투자자가 뭐 평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가 숙련하기 전까지는 그걸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니터 앞에서 이제 끈질기게 시세를 감시하는 끈질김이 좀 필요하지.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한 번으로 일확천금을 내가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추격 매수 하지 말자. 그 순간만 되면 이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고 원칙을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 맞아, 실제로 어렵지. 나도 똑같아. 맨날 그래. 누구는 일이 없지. 계획 없이 거래한 적도 있어요? 엄청 많지. 셀 수도 없지. 그게 이제 보통 뇌동매매거나 충동적으로 거래하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럼 형도 만약에 계획이 없는 날은 실제로 그렇게 뇌동으로 충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거래한 거에서도 수익이 나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리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계획해서 한 날은 또 수익이 안 나는 날도 있어, 당연히. 근데 충동적으로 거래한 날은 또 수익이 나는 날도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지, 사람들이. 계획이 되게 가치 없어지게 보이는 시스템인 거야, 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걸 내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계속 영상을 수십 개 수백 개 찍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전업 투자자가 필요한 거, 인내심, 끈질김 뭐 그런 걸 좀 얘기했는데, 그럼 기질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투자는 기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뭐 성격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사실 장기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리스크 관리, 뭐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나한테 기질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단순 성격적인 유형이 아니라. 예전에는 성격적인 기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가르치고 다른 이제 옛날에 모니카 막 이렇게 가르칠 때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전업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업 투자하는 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점검해보고 선택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업 투자 왜 하고 싶은지, 이제 워라밸을 꿈꾸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절대 네버 워라밸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100% 확신. 100% 확신. 있으면 인생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 전업 투자할 때 시드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업 투자 해보려고 하는 거 있지. 그럼 여행 다니면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날아간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그 전업 투자는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기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건데, 소비 수준이 어떤지, 생활비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검토해야 되지. 한 달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내가 돈을 1년에 하나도 못 벌어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그 생활비를 깔고 시작하는 게 좋지. 사이드 잡을 하면서 전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좀 안정적이거든.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 많이 있었고.
그럼 진짜로 되게 그런 위대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 마하세븐님도 다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맞아. 왜냐면 해보면 알아. 그 뭐 위대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한 1, 2년 해보면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찰리 먼거 책에 보면은 그 멘탈 모델링 하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주식은 심리랑 굉장히 관련이 깊고 거기에 대한 막 이제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잖아. 주식시장이라는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심리학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 정도로 나는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도 실제로 심리학이랑 주식은 매우 가깝고 거기서 인문학도 가깝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전업투자를 또 잘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형 주변의 전업 투자자들은 보통 어때요? 스타일마다 대부분 다르지. 욕심이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잠깐 잘하는 경우는 있다. 여기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시장이잖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잠깐 이제 욕심 때문에 잘하는 경우가 있어. 에너지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 넘치면은 깡통차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고 막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필수적인 잘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사이버머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많은 것 같아. 진짜 실제 돈이라고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때 생각해보면 그랬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되게 초기에 검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돈을 애초에 안 쓰는 사람들이 이게 트레이딩 하기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 1, 200만 원 버는 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뒤로 이게 계속 연속되려고 그러면은 이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쫄려서 못한단 말이야.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애초에 나는 돈을 벌기 전에 벌고 나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난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땐 돈이 없어서 못 썼지만 돈을 벌고 나서도 생각보다 막 완전 사치스러운 걸 사거나 그런 소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이게 막 사이버머니처럼 생각이 드는 거지. 내 평생 살아가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럼 그 뒤로는 자꾸 이게 몇 천만 원 내가 계속 벌고 있어도 사이버머니 같아서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데 심리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어. 근데 주변에 잘하는 트레이더들 보면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초창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몇몇 케이스들 안에서는 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어. 형은 이제 INTP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얘기하면 뭐 INTP가 조금 투자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간혹 있잖아요. 형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ENFP는 투자를 잘 못할까요? 근데 성향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뭐 MBTI를 당연히 일반화할 수 없지만 기질로 본다 그러면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ENFP가 많잖아. 애초에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게임인데 하나의 파트를 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분석을 요구하는 시장인데 거리가 멀지. 엔터테이너는 되게 활기차고 에너지틱한 사람들인데 감정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거랑 주식시장의 거래랑은 되게 거리가 멀지. 그래서 성격적인 걸 일반화할 수 없지만 태생적인 자기 갖고 있는 그걸 토대로 한다 그러면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은 해. 왜냐면 이게 뭐 모두가 트레이딩 하는 삶을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연예인이랑 거리 좀 있잖아. 방송국 시스템이랑 좀 다르니까. 방구석에 오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 채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TI로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기질은 맞지 않는다. 트레이딩에 한해서 투자 전체는 나는 뭐 ENFP도 모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이라는 게임 안에서 외향적인 게 불리하고 감정적인 게 불리하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뭔가 형이랑 오래 붙어있으면서 항상 보는 게 전업 투자자로서 뭔가 생활을 한다는 게 매매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좀 도움이 됐어요, 형은? 이건 내가 회사를 하면서도 똑같지만 내가 뭐 전날 어떤 매매일지 혹은 개인 뭐 회사에서 쓰는 내가 일지가 있다? 그럼 그걸 보고 아침에 시작하거든. 전날 매매일지를 보고 마켓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날 내가 뭘 어겼는지 뭘 잘했는지 보고 그날 마켓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지. 그리고 일단 자기가 세운 전략이 있으면 끝까지 일단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시장에 따라서 맞추다가는 끝도 없이 이제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야. 대응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자기 곤조가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자기 전략이 세워졌다 이러면 마켓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 계획을 세웠으면 그날만큼은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트레이딩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탑로스 사용을 잘하는 것도 개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나는 조금 유난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제 스탑로스를 잘 활용 안 하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전투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란 말이야. 스탑로스 날아가는 거 보면 나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이게 편해가지고 하는 것 뿐인데
근데 대부분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스톱로스 걸어놓고 루틴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수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분들도 되게 많이 스톱로스를 쓰는 게 좋아. 왜냐면 감정을 벗어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때문이지. 우리도 이제 카페 보면은 매매일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엄청 근데 많지.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좌절도 많이 하고 맞지. 아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지 맞아. 막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형도 똑같은 경험이 사실 있었을 테니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알잖아. 두걱마. 그거는 트레이딩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매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자신감 잃지 않는 거. 그 패가 연속되면 자신감이 계속 꺾여. 좌절하기 쉬워진단 말이야. 돈은 잃어도 되는데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 좀 그걸 많이 알려주고 싶지, 매매일지를 보면. 근데 내가 모든 매매일지에 이렇게 답변할 수 없으니까 가끔씩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힘들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댓글 많이 남기는데, 오히려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잘 안 남기려고.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거야. 근데 알아서 다 경험하는 거죠, 뭐 순리대로. 맞아. 그러면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좌가 슬럼프에 빠지면은 금액을 줄이면 돼. 금액을 줄이면은 다시 매매법이 살아나거든. 그럼 수익이 계속 난단 말이야.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주식 처음 할 때는 큰 금액으로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1억으로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한두 달 정도 거래하는 거야. 그러면 심리적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수익이 잘 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증액을 하는 거지. 예탁금을 뭐 조금 한 2, 3천만 원 더 넣고 이제 5천으로 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1억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자신감이 다시 이렇게 쓱 올라와. 그럼 그때 다시 고점을 깨러 가는 거야. 이게 보통 내가 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예탁금을 줄인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힘든 행위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또 실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